지금의 이 선택이 600만 원 이상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좋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 성능, 기업의 어떤 마인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직 경제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4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만족을 해줘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손실이 있더라도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되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더 많이 찾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랑콜레오스 이 차에 꽂혔다고 해서 차를 사기 전에 이 영상 하나 보시고 몇백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걸 알고도 그냥 이 차를 선택을 하시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이 영상 통해서 돈을 아끼는 이야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도로 위에 참 많이 보이죠? 르노의 그랑콜레오스입니다. 저는 이 차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현대 기아차가 독점한 우리나라에서 월 판매 20위권 내에 다른 브랜드의 차량이 입성한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최근 월 판매 자료를 보니까 13위에 잡고 있더라고요. 13위면요 K5보다 K8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월보다는 판매가 좀 꺾이긴 했지만 인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 같고요. 이제는 국내 SUV 중에서도 제법 인지도가 생겼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조용하고 연비도 나쁘지 않죠. 무엇보다도 중고차 장가 보장, 이 부분에도 이슈를 좀 일으킨 것 같아요. 최대 80% 보장, 이런 뉴스도 아직 떠 있던데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성능, 감성, 브랜드 이런 거 다 제쳐주고 딱 하나 경제성만 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같은 가격의 SUV를 샀을 때 4년 뒤 중고차 값은 대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가격의 차량 4,300 정도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소렌토는 약 2,8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예상되고요. 콜레오스는 약 2,200만 원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무려 100에서 600 정도 차이가 나죠. 차값의 5분의 1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500에서 600,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수년간 꿈꿨던 유럽 여행을 고급지게 다녀올 수 있는 돈이죠. 우리 아이들 1년치 학원비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두세 달치 월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단지 어떤 차를 선택하는 이유만으로 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우선은요, 르노의 중고차 장가 보장 프로그램부터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최대 80% 보장해드립니다. 이런 홍보성 뉴스가 떠있긴 한데 이건 작년 기사고요. 현재 프로모션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프로모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 보장률은요 1년 이내에는 75%, 일반적으로 많이 차를 교환하시는 주기인 4년 5년일 때는 57%에서 50% 장가 보장을 해준다고 나와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320만원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트림 기준으로 보면, 기준을 충족한다면 약 2,400 정도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이죠.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체크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계약할 때 이렇게 큰 글씨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들을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숨은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글씨부터 한번 볼까요? 큰 글씨로 보면 5년 이내 차량을 반납하고 동일 명의, 동일 공동 명의로 르노 코리아 신차를 재구매 시에 이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르노 코리아 차량으로 무조건 신차로 재구매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에 해당되신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충족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장가 자체는 나쁘지 않게 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량 가치 감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차량 상태에 따라서 여기 기본 보장되는 부분보다 감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사고 관련인데요. 사고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감가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이 교체가 됐다, 도어가 교체됐다 하면 3%인데요. 4년 타고 매각을 한다라고 할 때 3%면 약 한 74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문짝 하나 교체되면 74만 원 정도 감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사고로 인해서 차량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치라면 아주 과하게 책정을 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도장 및 판금 상태에 따른 감가율이라는 거예요. 도장 및 판금이라는 단어에 조금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스크래치, 살짝 까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중고차 매장에서 판매를 할 때는 깨끗하게 칠을 하고 좀 찌그러졌다 그러면 판금이라는 작업을 해서 도장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판당 2%를 감가한다는 거예요. 사고로 인한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작은 스크래치 하나에 49만 원 감가를 한다는 건 너무 비싸게 책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범인도 잡지 못한 누군가 문콕 하나 때문에 요즘 중소기업에서 만든 60인치 TV도 전후하던데요. 그런 TV 한 대 값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1년치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이 문콕 하나 때문에 이게 날아갈 수도 있고, 타이어 네 짝을 어떤 차량들은 갈 수도 있는 그런 비용이, 문콕이나 어떤 스크래치 때문에 비용이 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통 4년 동안 사고 없이 타시는 분은 많습니다. 근데 차를 꽁꽁 이렇게 포장해서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스크래치 하나 없이 4년을 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제가 예전에 한 12년 정도 중고차 업계에 있었을 때 평균치를 봤을 때 아무리 잘 타시는 분도 평균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
정도의 크고 작은 스크래치는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5군데 스크래치가 있다면 한 250만 원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르노에 반납하기 전에 내가 좀 싸게 하는 데서 판금 도색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여기 다른 적힌 글씨 보시죠. 자, 수리가 필요할 때뿐 아니라 수리 이력이 있을 때도 판당 2%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끓김, 굴곡, 요철, 이색 등 과거 수리 이력을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싸게 하는 데서 도색하고 갔어도 여기서 검사를 하다가 여기 도색이 있네요 라고 한다면 판당 2% 무조건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르노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해당 안 된 사람은 저는 진짜 10,000명 중에 1명 있으면 그분은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여기는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으로 르노 중고차 프로그램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여기서 보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묘하게 넣은 아주 무서운 놈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트림 기준 4,320만 원짜리 차량 기준이라면 기본 보장률은 57% 받을 수 있죠. 그런데 4년 내 한 5군데 정도 작은 스크래치가 났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르노에서는 이건 스크래치라고 해서 강가해야겠다라고 판정을 한다면 2,21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르노의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받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금액보다는 적게 받으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근데 르노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은요, 시장에서 평가하는 금액보다는 높게 보장을 해준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콜레오스를 4년 후 중고차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는지 장가사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가사란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차량이 미래, 그러니까 4년 후, 5년 후 미래에 이 차량이 얼마 정도의 중고차 거래가 될지를 책정하고 보장해주는 일종의 보험회사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해도 안 되고요. 너무 낮게 평가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장가사들의 책정해놓은 예상하는 장가는 현재 기준으로는 상당히 현실적인 수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장가사의 장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장기렌트의 견적에 나와 있는 장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장기렌트나 리스 같은 경우는 이 미래의 중고차 가치를 미리 확정해둬야지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렌트 상품의 장가를 확인하면 장가사들이 현재 생각할 때 이 차의 미래 예상 가치가 얼마인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렌트사 기준으로 보니까 장가사가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거죠. 기준 주행거리 6만 킬로 이내가 되려면 약정 주행거리가 연에 한 15,000킬로 정도 돼야 돼요. 한 15,000킬로 주행을 했을 때 예상 장가를 보면 한 장가사는 52.5%를 책정해 놨습니다. 약 한 2,260 정도 되죠. 그러면 실제 거래는 여기 르노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낮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도 오고 가고 하니까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동종 차량, 비슷한 차량 가격의 소렌토 노블레스를 한번 볼게요. 4,324만 원이니까 거의 비싼 가격이죠. 소렌토를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는 장가사가 64.5%로 평가를 했습니다. 약 2,790, 한 2,800 가까이 왔다 갔다 나오죠.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장가사 보장은 57%지만 렌트사의 장가사 기준으로는 52.5%로 나왔네요. 약 2,260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스크래치 5개 정도 나오면 한 2,210만 원 정도 실제로는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걸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서운 놈들이죠. 예, 렌트사에 평가한 이 금액과 거의 유사하게 이 황금 도색 감가율로 얘네들이 교묘하게 맞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소렌토와 콜레오스 살 때는 같은 금액입니다. 4,320으로 소비자분들은 같은 금액에 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판매를 할 때는 소렌토보다 약 한 500만 원 이상, 많게는 한 600만 원 정도까지도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게 콜레오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소렌토가 더 비싸게 팔릴까? 대부분들이 다 인정은 하실 겁니다. 이제 현대 기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차 판매량 1위, 그리고 서비스 센터가 많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 왜 많이 팔릴까? 장가사에서 왜 이렇게 가치를 소렌토를 더 높게 평가를 할까? 내가 이 차를 매각하고 나서 이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고차 가치가 왜 이렇게 평가되는지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는 동안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중요한 건 이 차는 누가 사줄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7년 된 차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중고차 구매자들 대부분은 공식 센터,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가 아니고 동네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실 거예요. 센터에서 수리할 때는 100만 원 나오더라도 동네 카센터에서 수리하면 운이 좋으면 50에도 수리할 수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 풀린 차가 원체 많다 보니까 카센터 사장님들도 소렌토, 아반떼, 그랜저, 제네시스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딱 들어왔을 때 사장님들이 소리만 들어도 이거 연료 펌프 문제 있겠네 하고 바로 진단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오랫동안 현대차, 기아차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그런데 르노나 쉐보레 브랜드의 차량은 차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에 풀려있는 차량 수가 적다 보니까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이 우리 르노나 쉐보레 차량들을 정비한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찾는데 한참 걸립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두통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스트레스냐, 아니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됐을 때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것 때문에 있을까, 저것 때문에 있을까 검사를 하고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단순히 머리 아프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이거 드세요 하지 않죠. 증상을 찾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똑같거든요. 갑자기 어떤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를 교체해서 증상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수리 문제 때문에 부품 3개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카센터 사장님이 사기꾼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증상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은 이거의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부터 교체를 해보자, 그 다음 이래도 안 잡히네, 그럼 그 다음 교체해보자, 그 다음 교체해보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카센터에 가시면 현대 기아차보다 르노나 쉐보레의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문제인지 인젝터 문제인지 이런 점검을 하는데도 돈도 돈이지만 수리하는데 이거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세워놓고 내일 정도 찾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부품 가격도 한몫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기아차보다 르노나 쉐보레의 부품 가격이 좀 더 비싼 편입니다. 아무래도 규모의 경쟁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새 부품 가격이 아니고요, 의외로 중고 부품 가격에서 수리비가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새 부품으로 수리를 하면 100에서 70만원 수리비가 나오는데 중고 부품으로 하면 한 10이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5년 7년 된 차인데 굳이 새 부품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작동만 잘 된다면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실은 보시면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워낙 시장에 많이 풍부하게 풀려 있기 때문에 연식이 좋은 차도 사고가 나서 폐차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이유들로 부품들이 성능이 좋은 중고 부품들에 상당히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수리가 필요할 때 새 부품으로 하느냐 중고 부품으로 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고요, 중고 부품을 선택을 했을 때 수리 비용이 저렴해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르노나 쉐보레나 이런 차량들은 시장에 풀려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중고 부품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 부품으로 수리해야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필요할 때 수리 비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대 기아차랑 르노 쉐보레 차량의 수리 비용이 꽤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현실입니다. 벤츠나 BMW, 아우디 이런 수입차 차 좋잖아요. 좋은데 서비스 기간이 딱 끝난 순간 차값이 완전 폭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서비스망인데요. 사실은 르노가 서비스망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솔직히 르노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찾으려고 했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절반 수준의 서비스망이면 풀려있는 시장 차량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서비스 센터입니다. 역으로 르노 서비스 센터 사장님들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될 상당히 생각보다는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수도권, 지방의 중견도시 정도는 보완이 되는 수준이고요. 단 지방권에 계신 분들은 좀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다, 이 정도 수준이라 지역에 따라서는 서비스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망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불편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이 브랜드를 다시는 안 사겠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노 차량을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집 주변에 한 30분 남짓 거리에 서비스 센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서비스망 때문에 폭망한 수입차들도 되게 많아요. 도요타, 포드 같은 회사들도 물론 이제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웬만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비스 받으려면 하루 이틀 날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새 차를 사자마자 반토막 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 서비스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비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정비가 불편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잘 팔리는 차, 안 팔리는 차가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랑클레오스 누가 타야 되느냐,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첫 번째 5년 이내에 반납을 하시는 분, 두 번째는 르노 코리아 차량으로 무조건 신차 구매할 거라는 분, 이런 분들이라면 가격 보장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랑클로스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집 근처에 1시간 내내 서비스 센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괜찮은 선택이다. 그리고 난 문콕 이런 거 없이 정말 깨끗하게 탈 자신이 있다 확신하는 분들이라면 그랑클로스 구매하시고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 혜택 꼭 받아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면 지금의 반짝 있는 모델의 이 선택이 최대 600만 원 이상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좋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 성능, 기업의 어떤 마인드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직 경제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 4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만족을 해줘서 한 500만 원, 600만 원 손실이 있더라도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되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더 많이 찾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랑콜레오스 이 차에 꽂혔다고 해서 차를 사기 전에 이 영상 하나 보시고 몇백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걸 알고도 그냥 이 차를 선택을 하시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돈을 아끼는 이야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값이면 4년 뒤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는 게 진짜 경제성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얘기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